사건 그날 밤. 이미 죽은 사람이 석 달 뒤 보험회사에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여성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시신을 확인했고 다음 날 화장된 유골은 부산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죽은 사람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러 온 여자를 경찰이 불러 세웠습니다. 김가영 씨,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가영이라뇨? 제가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러 온 바로 그 여자가 석 달 전 사망 처리된 김가영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뿌려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사건은 신분을 훔치고 한 사람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 여성이 조수석에 있던 다른 여성을 끌어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김가영, 나이 40살. 사인은 급성 심근병색으로 처리됐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어머니도 시신을 보고 자신의 딸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망 신고는 빠르게 진행됐고 다음 날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영에게는 13살 어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20살 재수생이던 시절 학원 강사였던 김가영을 만나 연인이 됐었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김가영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찾아와 밥을 사고 선물과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27살이 되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김가영은 이미 40이었고 숨겨둔 딸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김가영은 거액의 상속재산이 있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어 2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그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같이 살자. 하지만 그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가영은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에는 초음파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이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가짜였습니다. 김가영은 실제로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남자친구 앞에서 약병을 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집요하게 이어지던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남자는 김가영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경찰에게서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습니다. 김가영 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오히려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것입니다. (2010년 9월) 한 여성이 김가영의 어머니와 함께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가영의 언니라고 소개하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가영에게는 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서명을 마친 뒤 자신의 소매로 펜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요. 그 순간 직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호를 받은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가영 씨, 보험금을 받으러 온 여자는 언니가 아니라 김가영 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가영의 이름으로 죽은 여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수사 결과 사망한 여성의 실제 이름은 박은수였습니다. 26살이었던 은수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며 쉼터에 접근했습니다. 자립을 꿈꾸던 은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어린이집 일자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은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김가영을 따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쉼터 사람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가영은 이후 은수가 7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사람은 은수였고 그 이름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김가영이었습니다. 김가영은 은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은수가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은수를 김가영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했습니까? 김가영은 병원에 도착한 뒤 은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김가영의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본 은수의 시신을 보고도 자신의 딸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거짓 확인으로 은수는 김가영이라는 이름으로 화장됐고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병원과 주변 CCTV도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가영은 이를 이용해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기록에는 특정 독극물의 중독 증상과 치사량,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어가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독극물과 사망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은수가 사망한 이후 검색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사망신고 절차. 범행 전에는 죽이는 방법을 찾았고 범행 후에는 돈을 받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김가영은 총 7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한 달 보험료만 300만 원이 넘었고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은 약 24억 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20억 원짜리 상속 토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거액의 돈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이었던 것입니다. 김가영은 독극물을 검색한 것은 자신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증언이 그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사는 남자에게 초록색 약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김가영이 이별하면 죽겠다고 했을 때 들고 있던 병입니다. 그 병은 김가영의 검색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독극물 용기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김가영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전 남자친구가 결국 그녀의 살인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인이 된 것입니다. 총 5번의 재판 끝에 법원은 김가영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가영은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학력을 속이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임신을 꾸몄으며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반면 박은수는 김가영을 따라가기 전 쉼터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보려 했던 사람의 선한 마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김가영이 노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연고가 약해 사라져도 빨리 알아채기 어려운 사람, 누군가의 말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 범인은 바로 그 취약함을 범행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지만 검색 기록과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그 기록 속에서 사리를 찾아냈습니다. 현실은 때로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건 그날 밤이었습니다.